자, 지금부터는 제4절 선형관계 척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1절, 2절, 3절에서는 데이터 세트를 변수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물론 이제 변동계수에서 우리가 x1과 x2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도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 4절에서는 변수 집단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 두 변수 집단에 대해서 각각 집단에 물론 뭐 중심 이치 척도와 변동성 척도가 있겠죠. 각각의 구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 두 집단을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서로 집단을 비교할 때 나오는 개념이 이제 공분산, 상관계수, 또 이 상관계수 제곱한 게 이제 결정 계수인데요.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분산과 상관계수를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 교재 92쪽에 있는 예제 3-10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93쪽에 표가 있죠. 이 표에 보면은 연도별 데이터가 쭉 있어요. 2001년부터 2018년까지의 국내 총생산량, 실질 성장률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럴 때 청년 실업률 데이터가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연별로 각 연도별로 두 개의 데이터가 하나 세트로 해서 쭉 해서 18년까지요. 18년도 18개년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 이제 아래서 지정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첫 번째 X 데이터를 우리가 그냥 growth라고 했습니다. 여기 growth X로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growth 성장률 그래서 C 4.5, 7.4 해서 쭉 15개의 데이터를 18개 데이터죠. 2001년부터 2018년이니까 18개의 데이터를 growth라는 변수로 지정해 줬고요. 그 다음에 그 실업률은 unemployment rate니까 EMP rate 이렇게 변수명을 의미 있게 이렇게 정해도 돼요. 그래서 C로 해서 이렇게 쭉 18개의 데이터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연도에 해당하는 거 이거 우리가 2001년부터 2018년에서 이 콜론으로 하면 2001, 2002, 2003에서 2018까지 해서 18개 데이터를 쭉 해서 그것이 예어라는 변수로 이렇게 우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growth에다 마우스 갖다 놓고 클릭. growth, unemployed rate 클릭. 또 됐고요. year에서 또 클릭.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growth 데이터고요. on emp underbar rate 이렇게 돼 있고요. year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18개 데이터. 그래서 이 화면 폭에 맞춰서 나올 거야 아마. 둘, 넷, 여섯, 여덟, 11개, 둘, 넷, 여섯, 7개. 그래서 18개 데이터가 이 화면 폭에 맞춰져서 디스플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X 데이터로서 growth, Y 데이터로서 unemployed rate, 그 다음에 연도 데이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그냥 참고로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이제 이거 하나로 나와요. 이겁니다. 이거 공분산 COV 함수예요. COV. COV에서 X growth와 Y unemployed rate. 여기 연도는 필요 없죠. 이 두 변수의 상관관계. 이게 공분산이래요. 공분산. covariance. covariance에서 공분산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클릭해주면 마이너스 0.5645752.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 그로스가 증가하면 이게 증가하면 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게 줄어든다. 즉 뭐죠? 실질 성장률이 증가하면 실업률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마이너스 관계라는 게. 플러스면 뭐야? 성장률이 증가하면 실업률도 증가한다. 이런 얘기거든. 플러스가. 그래서 이 코베리언스는 이렇게 두 변수 간의 방향 같은 방향이냐 서로 다른 방향이냐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5645752가 성장률이 증가하면 실업률이 감소한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코베리언스 함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상관계수, 상관계수가 있는데 이 상관계수는 이제 코베리언스하고 비슷하지만 어떤 선형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상관계수를 찾죠. 그래서 이 상관계수를 찾는 거 함수가 이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코베리언스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코베리언스 x, y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SDX하고 SDY 두 변수의 표준 편차를 각각 곱해줘요. x와 y 변수. 그걸 곱해서 그걸 분모로 하고 두 변수 간의 공분산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상관계수예요. 여러분 교재에 95쪽에 나와 있는 수식이 이런 의미죠. 예. 두 변수 x, y가 있는데 좀 전에 본 것처럼 두 변수의 공분산 코베리언스는 쉽게 코베리언스 x, y를 구할 수 있죠. 그거를 x의 표준 편차와 y의 표준 편차를 두 개를 곱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관계수라고 합니다. 쉽죠? 이 상관계수? 네, 근데 이걸 우리가 손으로 해서 구하면 되게 어렵죠. 근데 좀 전에 살펴봤던 이거 상관계수 요거죠. 이거. 아까 이거 뭐 이건데 이거 요거죠 요거. 요거죠 요게 공식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 이겁니다. 변수를. 그래서 코베리언스 가로 열고 그로스 어닝프로레이트. 이게 뭡니까? 그로스 변수와 이 어닝프로레이트 변수의 공분산을 나누기. 분모죠, 이게. 이게 분모, 이게 세미콜론 아니고요. SD 그로스, 즉 그로스 변수의 표준 편차. 또 unemployment rate의 표준 편차. 이걸 두 개를 곱해서 가로로 묶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 분모로 해서 나누고 그 결과를 SAM 코라는 변수에다가 넣어준 다음에 여기 세미콜론은 뭐냐면 그거를 출력해라 이런 얘기. 출력해라.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상관계수가 얼마가 나오나? 마이너스 0.396755가 납니다. 코피리언스는 요거였고 이 코피리언스를 나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코피리언스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SD 가로 열고 그로스 한번 볼게요. 그로스. SD가 1.62790이에요. 그리고 SD 이 변수죠. 요 컨트롤 C, 여기다 컨트롤 V 이렇게 해도 돼요. 엔터. 그러면 그로스 변수의 표준 편차는 1.62790이고 unemployment rate의 표준 편차는 0.8741195예요. 그럼 요거를 코베리언스 있잖아요. 코베리언스. 요 컨트롤 C 나누기 가로 열고 분모를 SD 그로스 컨트롤 C 컨트롤 V 곱하기 SD unemployment rate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가로 닫아줘야죠. 엔터. 그러면 봐요, 이거 똑같잖아요. 이거 똑같을 수밖에 없죠. 예. 요게 뭐라고요? 상관계수입니다. 요게 상관계수. 이게 좁아가지고 지금 다음 줄로 넘어오면 이게 플러스가 표시가 되고 이게 이렇게 되죠. 이게 상관계수예요. 그 결정계수는 뭡니까? 근데 여기 기니까 이거를 우리가 뭡니까? 이거 변수를 지정해 준 거예요. 이거. 그래서 뭡니까? sam 언더바 cor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sam 언더바 코 하면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sam 언더바 코를 지금 히스토리 기능 쓴 겁니다. 위하살표. 거듭 제곱의 2. 요거를 제곱해 준 게 결정 개수라는 겁니다. 결정 개수. 요걸 제곱해 준 게 결정 개수예요. 그래서 이 결정 개수는 뭐냐면 0.157417. 그래서 결정 개수는 0하고 1 사이 값인데 이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396755이지만 사실은 성장률과 실업률 사이의 관계는 0.1577, 그러니까 16% 정도밖에 설명 못한다. 그러니까 성장률과 실업률 사이에는 그 밖에도 다른 변수들이 더
있을 여지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결정 개수가 이게 거의 1에 가까우면 이 두 변수 간의 설명이 상관 개수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엄청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게 0.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설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 이 결정 개수라는 게 설명력이에요. 설명력. 전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전체 설명에 15%밖에 설명 못한다. 다른 그밖에 요인도 많이 고려할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결정 개수입니다. 그래서 x가 y를 설명하는 설명력 이거를 우리가 결정 개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전에 봤던 요거 요게 팝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셈코로 했어요. 셈코. 셈코로 해서 제곱해 준 게 R2였어요. 그래서 이 결정 개수는 보통 R의 제곱으로 표시합니다. R의 제곱으로. 그래서 R2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98페이지 보면 그 풀이 박스 안에 R 스퀘어 있고 그 위에 결정 개수 식이 있죠. R 제곱. 그러니까 R 제곱이라고 안 하고 R 스퀘어라고 보통 얘기해요. 말로. 그래서 이걸 우리가 결정 개수라고 한다. 근데 이 변수 x와 y에 우리가 공분산도 구해봤고 그 다음에 상관계수도 구했고요. 그리고 이 상관계수가 이제 설명력을 얼마 갖는가 r 스퀘어도 구해봤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래프적으로 이 변수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도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100페이지네요. 벌써 100페이지에 예제 3-13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그 예제 3-10에 있는 데이터 똑같습니다. 그로스하고 언엠플로이하고 이에요. 이거 똑같습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표시하면서 분석해 볼게요. 그래서 먼저 3포도 우리 지난 2장에서 3포도 했었죠. 그래서 요 윈점 그래프 9-6은 이 그래프의 사이즈입니다. 출력된 화면의 사이즈고 여기 중요한 게 요거죠. 요거. plot formula equal unemployed rate tilde 이게 지렁이 표시인데 tilde growth라고 그래요. 그래서 x 변수를 여기다 놓습니다. growth 성장에 따라서 실업률은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우리가 이 그래프 함수, 그래프의 함수로 좀 표시해 달라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뭡니까? 이거는 다 데코레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어쨌든 한번 해볼게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윈전 그래프 클릭. 그럼 이렇게 그래프 화면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다시 스크립트 화면에서 이 플롯 함수를 여기를 클릭해주고 다시 실행 버튼 누릅니다. 근데 이게 실행 버튼이 컴마기 때문에 끝까지 블루까지 해줘야 돼요. 메인 x축의 제목, y축의 제목, 그리고 x축 값의 한 범위 0부터 8까지, y축의 범위 6부터 10까지, 그리고 전체 색깔은 파란색. 이렇게. 뭐가 색깔이? 이 점이, 찍히는 점이. 그래서 지금 아까 18개년 동안에 그 데이터를 점을 찍은 거예요. 이게 플랫이죠. 플랫. 찍는다. 근데 뭐야? 흩어져 있죠. 스캐터 플랫이다. 스캐터 플랫이 흩어져 분포되어 있는 그런 그림. 그래서 산포 흩어져서 분포되어 있는 또 그림. 이것이 스캐터 플랫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드 함수 이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럼 여기 여러분들 잘 비교하기 좋게 그리드로 점도 찍어주죠. 그런데 이제 이건 점을 찍은 겁니다. 그냥 단순히 점을 찍은 건데 이 성장률하고 실업률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1차 선형 관계로 한번 표시해 보자. 그게 이게 최소자승법에 의한 추세선입니다. 그래서 라인, 라인이라는 변수에 LM, 그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라는 최소자승법을 나타내는 RS의 함수명이에요. 그래서 아까 플러스 했을 때 요 식 있죠. 요 식을 그대로 여기다가 LM에 인수로 넣어줘요. LM 가로 열고 formula equal unemployed rate가 Y죠. 그리고 growth가 X입니다. 즉 growth가 변화에 따랐을 때 실업률은 어떻게 변하느냐? 그거 1차 선형 함수로 한번 표시해다오. 그래서 라인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AB 라인 함수로 해서 이 그래프 위에 그려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인을 클릭해주고 아무가 없어요. 여기 그냥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AB 라인 땅 해주면 자 윈도우즈에 가서 그래픽스 한번 이런 식으로
성장률이 커질수록 실업률은 떨어진다. 이게 추세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세선의 공식도 한번 표기해 볼게요. 텍스트로 우리가 표기하는데 이렇게. 자, y는 절평값 여기 9.01에서 출발해요. 성장률이 하나도 없을 때 실업률이 9.01%라는 거예요. 그래서 x 점점 성장률이 1%, 2%, 3%, 4% 증가할수록 실업률은 떨어진다. 성장률이 증가할수록 실업률은 떨어진다는 것을 지금 이 표에서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4절에서 지금 두 변수 간의 변수 집단 간의 어떤 비교를 위한 척도로서 선형관계 척도를 살펴보고 또 이거를 최소자선법으로 해서 그 선형관계 식도 구하고 또 스케트 플롯으로 그림도 그려봤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